안녕하세요, 닥터 의선생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는 빨강약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로 포비돈입니다. 오늘은 소독약의 제왕 포비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포비돈이 나오기 이전에는 마땅한 살균력을 가지는 소독약이 없어서 수술 후에 오히려 감염합병증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생제의 발달과 포비돈과 같은 소독약을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 후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수술 후 감염합병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포비돈에 대해 알아보고 포비돈을 사용하는 적응증과 가능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비돈은 살균 효과를 지니는 요오드를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원래 요오드를 에탄올에 녹인 요오드 팅크라는 제품이 먼저 나왔는데요. 요즘은 자극이 적고 살균 효과가 더 좋은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빨간약의 대부분은 10% 포비돈이 포함된 제품이고, 이것을 피부에 발랐을 때 1%의 자유요오드, 프리 아이오다인이 방출되어서 살균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포비돈은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진균, 바이러스 등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소독약이고, 이러한 소독력을 가지는 소독약은 아직 포비돈밖에 없습니다. 이런 포비돈과 견줄 만한 소독약이 나타났는데 바로 클로로헥시딘입니다. 이 소독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비돈은 언제 사용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피부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감염이 발생한 상처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수많은 피부상재균이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러한 피부상재균이 감염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정상 보호 기능을 하는 피부가 소실되었을 때, 또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피부상재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과 수술 또는 의료적인 시술 전에 시행되는 피부 소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비돈으로 수술 전 피부를 소독한다고 해도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피부에는 5개의 층이 있고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인데, 수술 전 피부 소독을 하는 베타딘에 의해서는 이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균들만 제거됩니다.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균들에 대해서는 살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합병증의 원인은 이렇게 깊은 층에 위치하는 세균들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감염 상처 치료를 위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상처 치료에 포비돈과 같은 소독약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독 사용으로는 쉽게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염 상처의 치료에서 중요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감염 조직, 죽은 조직과 같은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조직을 섬세하게 제거하는 조직 제거술 데브리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처 감염의 원인이 되는 원인균을 타겟으로 하는 적절한 항생제가 경부 또는 주사로 투여되어야 하며, 포비돈과 같은 소독약을 이용해서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상처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이오필름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쉽게 세균들이 모여 이루는 방어 집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항생제나 소독약으로 제거될 수 있었던 세균들도 이 바이오필름으로 뭉치게 되면 강한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바이오필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비돈 역시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제거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독약인 포비돈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비돈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지만 그만큼 정상세포에 작용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세포 독성도 있습니다. 또한 점막에 사용될 경우에는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눈, 코, 입, 점막 등에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며 희석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피부 과민 반응, 피부 발진 등의 피부 부작용 등이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 직후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지거나 벗겨진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산모에서도 포비돈보다 다른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요오드를 방출하면 이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역시 포비돈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닥터 유 선생에서는 상처 소독, 흉터 관리, 다치고 흉졌을 때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